이번 이야기는 네이트파 실화기다. 폐가 하편입니다. 그때부터 진혁이 형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닥달하기 시작한 거지. 친구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래. 제일 먼저 호기롭게 화장실에 들어섰던 친구가 어두컴컴한 화장실에서 더듬더듬 소민기를 찾았고, 한참 이를 보는데 화장실 칸 한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 처음에 밖에서 친구들이 비닐봉지를 부시럭거리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듣다 보니까 정확하게 화장실 그 칸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분명 자기들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화장실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확 들었는데, 희한하게 자기도 모르게 문제의 그 화장실 칸으로 발걸음이 옮겨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차마 가까이 다가서지도 못하고 까치발을 한 상태로 손만 뻗어서 화장실 문을 확 하고 열어찍겠는데 아무것도 없더래. 허탈해진 친구는 바람소리를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뒤를 돌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바로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친구는 머리카락이 곤두선다는 느낌을 그때서야 알 수 있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망할 호기심이 발동된 거지.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는데 친구가 고개를 돌린 바로 앞에 웬 아저씨가 변기를 향한 채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야. 어두컴컴한 화장실에서 유독 그 아저씨가 주변만 허옇게 보이는 것이 딱 봐도 사람이 아니었대. 그리고 그 아저씨가 연식 토하는 그런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아저씨 밑으로 시뻘건한 핏덩어리가 웅덩이처럼 고여있더라는 거야. 온몸이 저릴 정도로 빳빳하게 굳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저씨가 친구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움직이더래. 그리고 드디어 정면으로 친구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아저씨 입에서 시뻘건 핏덩어리가 꾸역꾸역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목 뒤가 뻐근한 느낌이 들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억이 없대. 왜 변기에 앉아 있었는지, 자기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온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면서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갔던 친구는 화장실 그 칸에 앉아있던 친구를 발견하고 이름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앉아있는 자세가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야. 변기에 다리를 벌리고 앉은 채로 허리를 숙이고 있는 자세였는데 평상시 알고 지내던 친구의 모습이 아닌 이질적인 느낌이 들더래. 그래서 그게 뭘까 하고 자세히 보는데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친구가 벌떡하고 일어서더니 자기를 보고 웃었는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눈도 마찬가지로 초승달처럼 변하는데 눈꼬리 부분에서 길게 주르륵 하고 피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야.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게 분명 친구의 얼굴인데 그 친구의 얼굴과 겹쳐져서 하얀 형상 같은 게 얼굴 위로 둥실하고 떠오르더라는 거야. 마치 겹쳐있던 두 개의 몸에서 얼굴만 붕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야. 그 모든 게 아주 찰나의 순간에서 벌어진 일인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몇 년은 좋게 흐른 것처럼 느껴졌대. 그 모습에 너무 놀란 친구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발을 헛디뎌 넘고 넘어지면서 비명을 질렀는데 무슨 용무인지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거야. 다친 곳은 없었는데 말이지. 그래서 손으로 바닥을 기다시피 해서 움직이는데 그때 마침 진혁이 형이라 나머지 친구가 화장실로 뛰어 들어온 거지. 그리고 진혁이 형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친구를 구하러 달려갔을 때 뒤따라 들어온 나머지 친구도 똑똑히 봤대. 변기에 앉아있는 친구 너머로 누군가의 현상이 뿌옇게 비치는 걸 말이야. 그걸 보는 순간 그 친구도 바닥에 본드라도 붙인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대. 진혁이 형이 멱살을 잡는 것도 느껴지고 모든 게 보이는데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 그러다 동네 사람들이 나타나고 나서야 조금씩 몸이 풀렸고 화장실을 벗어난 후에야 굳어있던 다리도 풀리고
정신도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 친구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모두 똑같이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본 건데 그 목격한 상태가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야기를 털어놓자마자 무거운 침묵이 깔렸는데 누구 하나 먼저 그 침묵을 깨트릴 수가 없었대. 혼자만 본 거라면 헛것을 봤다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셋 모두 똑같은 걸 목격한 거니 진짜 뭐라도 본 게 맞는 거지. 그쯤 되자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지 말라고 했던 말씀이 무슨 사정이 있는 게 아니겠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날도 너무 늦었으니 일단은 오늘 자고 내일 날이 밝자마자 여쭤보자고 의견을 모았대. 그리고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는데 제일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던 친구는 혼자 자야 되니까 울상이 된 거야. 결국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사랑채 밖에서 지켜주기로 하고 나서야 꾸역꾸역 방 안으로 밀어넣을 수가 있었어. 그리고 차례대로 불침번을 쏘고 그날 저녁은 무사히 지나갔는데 다음날 할머니가 차려주신 아침을 먹으면서 사랑채에서 잤던 친구가 불평을 하더라는 거야. 자기만 방에 들여놔 보내놓고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면서 말이야. 그 말에 진영이랑 나머지 2명의 친구는 서로를 쳐다봤는데 전날 저녁에 불침번을 선 각각 1명씩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혼잣말을 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떠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 상황을 모르는 그 친구는 밤새 니네가 웃고 떠드는 소리에 잠 한숨 못 잤다고. 근데 덕분에 무섭지 않았다고 좋아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들은 절대 웃을 수가 없었대. 그리고 할머니한테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는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하룻밤 무사히 넘기고 별일 없으면 된 거라고, 알아서 좋을 것 없다고 단칼에 잘라버리시더래. 할머니가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시니까 진영이 형이라 친구들도 궁금하지만 별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워낙 청춘이다 보니 전날 무서운 일이 있긴 했어도 휴가를 그렇게 어둡게만 보낼 수 없다는 생각도 좀 들고 말이야. 한편으로는 여름날 휴가 체험 한번 신나게 한 거다 싶은 객기 어린 마음도 들더래. 제일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자게 된 친구 녀석만 얼굴이 좀 어두웠는데 해수욕장에 가서 늘씬한 미녀들을 보고 기분 전환하자는 말에 화색이 돌더라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사내 녀석들이었던 거지. 그렇게 아침을 먹고 시내로 나가는 버스를 타는 도중에 말 어른들은 몇 분 마주쳤는데 진영이 형 일행을 보면서 혀를 차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래. 할매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 것이지 왜 그렇게 청개구리 같냐고 하면서 말이야. 애꿎은 머리만 긁적이면서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해수욕장에 갔는데 이게 웬걸. 할머니한테 듣기로는 분명 젊은이들이 많은 해수욕장이라고 했는데 온통 가족 단위로 온 비석객이 투성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한 젊은이와 진영이 형이 생각한 젊은이들 사이에 갭이 너무나도 컸던 거지. 엄마와는 친구들을 달래서 물장구 치고 재미나게 놀다 보니까 전날에 있었던 일은 마치 오래전에 있었던 일처럼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야. 무서운 마음도 덩달아 없어지고 말이야. 그렇게 한참을 물놀이하고 놀던 진영이 형 일행이 어떻게든 헌팅을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해수욕장 자체에 알만한 사람들이나 아는 곳이라 여자들끼리 온 일행이 눈을 씻고 찾아보다 없더라는 거야. 하는 수 없이 포기를 하고 터덜 할머니 댁으로 발걸음을 옮긴 거지. 근데 정말 이상한 거, 전날 길을 잃었던 그 친구만 유독 헌팅에 관심도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날 저녁 전날 경험도 있고 그냥 할머니 댁 평상에서 간단하게 수박이나 안주 삼아 한잔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기 시작했대. 할머니는 부침개를 안주로 해주시면서 실컷 노는 대신에 어제 갔던 버려진 음식점터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잠자리에 드셨고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술판이 벌어지게 된 거지. 시기가 도니까 왠지 모르게 어제 있었던 일이 그냥 있을 수도 있는 일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야. 다들 큰소리 떵떵 치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객기를 부리고 난리가 난 거지. 그렇게 다들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아무렇게나 평상 위에 잠이 들었는데 시골은 날이 일찍 밝는다고 했잖아. 그렇게 날이 밝으려고 안개가 으스스하게 끼기 시작하는 그 무렵쯤
할머니 댁 마당에서 누군가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리더래. 잠결에 고함 소리를 들은 진영이 형이 부스스하게 눈을 떴는데 이장 아저씨가 진영이 형 친구, 그러니까 첫날 늦게 도착한 친구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는 거야. 할매! 할매요! 할매 좀 나와보소! 이러고 말이야. 깜짝 놀란 진영이 형이 맨발로 평상 밖으로 뛰쳐나가고 덩달아 깨어난 친구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장 아저씨를 말리는데 어디서 이런 철거, 청등, 벌거숭이 같은 것들이 들어왔냐면서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시더래. 밖이 소란스러우니까 할머니도 마당으로 나오셨는데 이장 아저씨가 친구 멱살 잡고 있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좀 놓고 이야기하라고 사정을 했나봐. 그때까지 멱살 잡던 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눅만 들어서 이장 아저씨와 할머니 눈치만 살피고 있었대. 그리고 이장 아저씨가 할머니의 만류도 진정하고 입을 여셨는데 평상에서 진영이 형 일행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그때쯤 이장 아저씨는 다음날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로 재정비를 하려고 새벽같이 밭으로 향했나봐. 밭으로 향하는 길에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문제의 그 버려진 음식점터가 나오는데 그 음식점터로 이어지는 길에서 누군가의 뒤통수가 보이더라는 거야. 그 전날 흉흉한 사건도 있었던 터라 이장 아저씨가 거기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대꾸는 안하고 뭐에 홀린 것처럼 계속 그 음식점터를 향하더라는 거야. 와, 큰일 나겠구나 싶은 마음으로 뒤따라가는데 그게 다름 아니 진영이 형 친구였던 거지. 뒤에서 거기 서라고 한참을 소리쳐봐도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가는데 그 발걸음이 화장실로 이어지더래. 이장 아저씨가 죽은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어깨를 잡아야 챘는데 글쎄 이 친구 녀석이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장 아저씨를 쳐다보는데 예사 눈빛이 아니더라는 거야. 반쯤 감긴 눈이 쉴 새 없이 깜빡거리는데 딱 봐도 뭔가에 단단히 씌었구나 싶더라는 거야. 어깨를 잡고 못 가게 하니까 계속 발버둥을 쳤는데 이장 아저씨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양뺨을 아주 하면서 세게 내리치니까 이게 픽하고 맥없이 쓰러지더라는 거야. 힘좋은 이장 아저씨가 그 녀석을 없다시피 해서 그 버려진 음식점터에서 벗어나고 길가에 눕혀서 왔는데 그 아저씨가 담배를 한 대 필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더래. 그리고 정신이 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아가씨는요? 이러더래. 여기서부터는 친구의 말인데 어떻게 된 건가 하며 처음 할머니 댁에 오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혼자 낙오된 그 친구가 버스에서 내려 목적지인 할머니 댁에 찾아오는데 밤이고 처음 오는 장소다 보니까 아무리 약도를 그려줬어도 그 집이 그 집 같더래.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버려진 음식점터로 지나가는데 긴 머리를 늘어뜨린 웬 여자가 그 음식점터에서 불쑥하고 나타나더란 거야. 얼굴이 아주 참백한 것만 빼고 평범한 옷차림이었는데 그 친구를 보더니 마치 유혹하는 것처럼 묘하게 웃음을 짓더래. 근데 또 이상한 게 아주 이쁜 얼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새끼가 흐르더라는 거야. 한참 그렇게 마주보고 서 있는데 그 여자가 길 잃은 거냐고 묻더래. 자기가 이 동네에 살아서 길을 잘 안다고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진영이 형 이름을 대면서 혹시 아냐고 물어보니까 손뼉을 치면서 안다고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 옆에 와서 나란히 서는데 그 봉긋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하며 아주 죽겠다라는 거야. 게다가 이 여자가 그 친구 팔짱을 끼면서 심하게 들러붙었는데 그 스킨십이 너무 대담하고 자극적이면서도 그렇게 좋더라는 거야. 걷는 건지 나는 건지 모르게 할머니 댁에 도착해서 아쉬워하는 친구에게 그 여자가 이따 그 음식점터에서 보자는 말을 하더래.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자는 걸 핑계로 친구들을 데리고 그 버려진 음식점터에 간 건데 화장실 소동이 있었던 거고 결국 그 여자를 만나지 못한 거지. 그리고 그 다음날 술 한 잔 먹은 친구가 알 수 없는 욕구를 느끼고 다시 그 음식점터로 찾아갔는데 바로 그 여자가 입구에서 손짓을 하면서 친구를 부르고 있더래.
그래서 그 여자 손길을 따라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 이장님이 따기를 때리기 직전까지 그 여자 뒤를 졸졸 쫓아가서 화장실 입구까지 가게 된 거지.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장 아저씨와 할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셨는데, 이장 아저씨는 다른 말 없이 할머니한테 영수검에 불러올 테니까 야들 단단히 붙잡아 놓으시오, 이 말만 하고 잘 뜨셨고, 할머니는 진혁이 형과 친구들을 평상 위에 앉히고 이야기를 꺼내셨대. 조용히 놀다 가면 좋았을걸, 일이 크게 되었다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말이야. 그때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는 그 동네에서도 몇 년 전에 펜션이다 뭐다 그런 붐이 불어서 서울에 투자한다고.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좀 있었대. 그쯤 서울에서 한 가족이 귀농을 했는데, 서울에서 음식점을 크게 하다가 망하고 그 지역으로 들어온 것 같더래. 근데 그 집 아저씨가 사업에 미련을 못 버리셨는지 펜션도 들어서고 그러면 근처 음식점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면서 순박한 시골 사람들을 몇을 꼬드기며 투자를 하게 했나봐. 시골이 대출 받는 것도 쉽고 금리도 좀 낮은 편이라 잘 모르는 마을 어른 몇 분이 대출까지 해서 그 아저씨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거야. 그런데 펜션을 지었어도 대부분 그쪽으로 여행 오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라 따로 방이 필요 없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 음식점은 말할 것도 없었던 거지. 그렇게 돈만 빌려서 음식점을 차려놓고 수익도 못 내고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아줌마만 남겨두고 서울로 올라가서 사채 빚까지 내고 도박에 빠져버린 거지. 돈을 빌려줬던 마을 어르신들은 이자도 못 받고 고생을 하다가 결국 자식들한테 그 이야기를 털어놨고, 서울에서 한 걸음 내달려 내려온 자식들이 혼자 있는 아줌마를 찾아가서 은시장 의자를 집어던지고 난리가 난 거야. 사채 빚까지 내면서 도박에 빠져있던 아저씨는 결국 사기죄로 수배까지 받은 상황에서 그때까지 이르렀는데, 그때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그 집 딸이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휴학을 하고 엄마가 있는 그 음식점에 내려왔었나봐. 그리고 아무도 모르던 어느 날 밤 그 아저씨가 몰래 시골로 숨어들었는데, 마침 그날 음식점 아줌마가 딸만 놔두고 친정으로 돈을 빌리러 간 거야. 자살하려고 농약을 사가지고 들어선 아저씨가 컵에 농약을 따르고 마지막에 아줌마 얼굴 한번 보려고 안방 문을 열었는데 아줌마가 친정을 가고 없었던 거지. 보고 싶은 마누라 얼굴도 못 보고 갈 수는 없다 생각해서 아저씨는 다음을 기약하고 안방에서 그 간의 피로 때문에 죽은 듯 잠이 들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긴 거야. 딸이 그 집에 내려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딸은 잠결에 냉장고를 열고 컵에 들어있는 게 뭔지도 모른 채 들이켜버렸고 거실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게 된 거야. 아저씨는 잠에 빠져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침 때쯤 나와보니까 딸내미가 거실에서 농약을 마시고 죽어 있었던 거지. 그 참담한 광경에 한참 동안 넋을 놓고 있던 아저씨도 남아있던 농약을 모조리 마시고 자살을 했대. 얼마나 괴로웠는지 온 마당을 헤집고 밖에 있는 화장실까지 기어나와서 변기에 머리를 박고 죽어있는 걸 친정에서 돌아온 아줌마가 발견했다고 해. 한 가정이 불어닥친 참으로 비극적인 결말이었지. 경찰들도 나오고 보험회사 직원들도 나오고 한참 동안 마을을 충격의 동아리 속에 몰아넣은 큰 사건이었는데, 아줌마가 그 사고 이후로 종적을 감춰버렸고 마을에서 좋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최대한 사건을 축소시켜서 마무리가 되었나봐. 그 후로 마을에 아저씨와 그 딸의 혼령이 자주 나타나고 했다고 해. 그래서 영수가 어머니라는 동네 무당 아줌마가 위령제를 지내주고 큰일 없이 지나갔고, 그 버려진 음식집터, 특히 아저씨가 비참하게 죽어간 그 화장실터는 마을 사람에게 거의 금기시 되다시피 했다고 해. 근데 그 전날 저녁 진혁이 형 일행이 그 금기를 깬 거고, 외지 사람인데다가 죽은 그 딸하고 비슷한 또래다 보니까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지. 전날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아저씨 홀령에게 씌었던 친구를 사랑채에서 자라고 한 것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던 달마도가 바로 그 방에 있었는데, 그게 그 친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래.
근데 멍청하게 이번엔 다른 친구가 지발로 딸의 홀령에게 찾아가게 된 거고, 이장 아저씨는 그 때문에 영수가 어머니를 부르러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야.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친구들은 또다시 무겁게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데, 진영이 형도 고향이라고 데리고 온 휴가에서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니까 마음이 안 좋았대. 결국 영수가 어머니가 욕을 내뱉으시며 오셔서 진영이 형을 비롯한 친구들을 데리고 버려진 음식점터에 갔고, 그 마당에 돗자리를 펴놓고 오전 내내 알 수 없는 기도를 했대. 할머니는 급한 대로 음식 몇 개를 차려서 화장실과 버려진 음식 물터 마당에 여기저기 뿌려두고 영수가 어머니와 같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어쩐 건지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아저씨와 딸의 홀령을 목격한 일은 없었대. 그리고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더 이상 진영이 형이 그 동네에 갈 일은 없어졌지만, 그 후로 버려진 흉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은 철칙이 생겼다고 해.